네 사람씩 먼 바다에 가서 1차 사살하고. 그 고모신을 찾으면서 가보니까 학살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1950년 8월 20일) 새벽 모슬포 서달오름으로 가는 길. 고무신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선 마치 콩을 볶는 듯한 총소리가 퍼졌습니다. 걸어올 때에 그 본 영감말이 고기도 못 들게 하더라고. 사람은 완전 무장한 군인이 한차 오고 그 앞에다가 일반 세운 차가 두 개 앞에 안 오더라. 왔는데 거의 15분 있으니까 콩 볶는 소리가 그냥 나더라. 굉장히 한참 났다. 그거 필경이면은 그저 참고 있던 사람들 아니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과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고구마 창고에 끌려갔던 이른바 예비 검속자들. 그중엔 이 할아버지의 형도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났던 탄약고터 두 곳엔 약 200구의 시신들이 철근과 함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막아지는 사람, 갈라지는 사람, 옆으로 자빠지는 사람, 앞으로 엎드리는 뭐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군인들의 제지로 접근이 금지되면서 6년이 지나서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큰형을 잃은 소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당기 4289년 5월 18일 오늘은 1시간의 생물 수업을 하고서 선생님으로부터 비행장 동남쪽 서랑봉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해 뼈가 있는 곳에 형님의 뼈를 찾으러 가라고 했다. 현장에 갔는데 형수님이 먼저 와 있었고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찾아와 아주버니 형은 특별히 키가 컸으니 큰 뼈가 나오면 찾으라고 하였다. 18소녀는 85세 노인이 됐습니다. 막 떼죽음된 뼈들이 나오는데 어느 게 큰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해가 거의 떨어져 가니까 우리 형수님 생각에는 그러다가 하나 더 뼈를 찾지 못할 줄 알고 아무거나 하나 찾아라. 유족들은 100명 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 함께 제사를 치르니 그 자손은 하나라는 뜻으로 백조일손지지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마저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훼손되고 맙니다. 이런 양민 학살했다는 것이 이런 것이 탄로가 난다면은 이 군정에 치명타를 준다 해가지고 서귀포 경찰서장한테 시켜서 이거 무덤도 파헤치고 부적도 뺏어버리고 그럼. 왜 이토록 은폐하려 했던 걸까? 예비검속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유시사항으로 경찰의 예비검속은 공표하지 말라 지시할 정도로 극비로 진행됐습니다. 수백 명이 한자리에서 학살된 참상의 실체를 수면으로 끌어올린 건 한 유족의 집념이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예비검속으로 잃고 연자제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한 이도영 박사.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1997년부터 2012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예비검속을 추적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이 박사의 일기장과 영상엔 한 맺힌 그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997년 12월 13일 악마의 손길이 핥히고 간 생채기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그 아비규환의 4.3 그리고 6.25 직후의 검속령 장면, 쫓고 쫓기는 그리고 동족이 동족을 무참하게 죽이는 살인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나의 뇌리에 전개되어 갔다. 일기장엔 5.16 이후 파기될 뻔한 경찰 공문서들을 입수하게 된 경위부터 증언자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됐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살다시피 한 그는 서달오름 학살 사흘 전 제주에 1120명이 분산 수감됐다는 미국 비밀문서를 찾아내
이전까진 암흑 속에 묻혀있던 예비검속을 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대전 형무소 정치범 1,800명 처형 문서와 사진을 발굴해 6.25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실상을 밝혀낸 것도 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진들이 이도영 박사가 입수한 사진을 통해서 알려지게 됨으로써 4.3의 진상뿐만 아니라 6.25 전쟁 전후에 그 민간인 학살 관련된 그런 진실 규명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은 너 몸만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걸 뭐하러 하느냐. 그렇지만 자기는 아무도 못하는 걸 살아생전에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고 하면서 끈질기게 했습니다. 이도영 박사는 6.25 전쟁 당시 모슬포에 주둔했던 해병대 제3대대 지휘관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떠나가지고 누구의 명령으로 부하들에게 총을 쏘도록 했느냐 이거죠. 민간인을 죽이는 명령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전쟁 때 위급한 상황에서 일들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일도 많았겠죠. 이걸 다 따져서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장군님 아버님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칼로 찔러서 죽였다 하면은 밝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예비검속자 처형을 지시한 해병대 사령부 정보참모를 찾아 책임을 묻고 권력의 핵심이던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만나 양민 학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총책임자는 그것만 제가 알고 그 법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난 잘 몰라. 다만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저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게 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에서 한 번도 진상조사를 안 하고 요번에 저는 빨리 자식으로 몰고 국회에서 이 율부는 죽음의 예비검속이라는 저서로 남아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첫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진실을 규명하는 데 인용됐습니다. 이거는 경찰 문서고 이거는 미국에서 찾은 문서고 사진들이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네 형님네 어머니네를 죽였다고 나는 고발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겁니다. 예비검속 확살에 슬픔이 서린 곳은 서다로로뿐만이 아닙니다. 제주경찰서와 주정공장에 수감됐던 예비검속자 약 500명은 바다 한가운데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경의 기록은 없지만 1950년 8월 제주항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국민방위군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KBS는 29년 전 이 목격자를 직접 만난 체록자로부터 녹취록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9시가 조금 지났어. 차가 오대 대기대 배는 탁 타 있어서 나는 그건 확실히 본 거죠. 여자고 남자고 어쨌든 사람이 없어. 많은 줄로 갔다가 톡톡 손 물가지고 병해가지고 딱 그들이 전부 달아면서 1시간 좀 작업하대. 차가 몇 대가 들어가 몇 대가 들어갔어. 산에 딱 50명이라 바다에 활전에 500명 들어가면은 요거만은 죽었었어. 그날로부터 44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그 배가 들어온 적에 딱 새벽 2시에서 2시 반경이라 딱 그 사이라. 그래서 한데 그 나이면서도 참 그 마음이 자랑입이 돼. 이 사람이 죄가 있었는 죽었냐. 이게 하늘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어제 마이제 헌 엊그제 한 거다 놈에. 유족들은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참혹했던 그날의 실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가 그때 열몇 척인데 다 각서도 때 절대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배 선주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상되는 과정까지 전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씩 4사람씩 철사로 묶고더래. 묶고 있다가 그 먼 바다에 가서 1차 사살하고 혹시나 살아나갈까 봐서 다리에 돌을 다 묶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끔찍한 학살은 제주공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KBS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1950년 8월 공항 주변에 살던 주민들의 생생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에 내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연다는 게 통째 그냥 그 두들밥 놓고 하잖아요. 화장실 보려니까 저 고지 요쪽에서 차들이 막 해투해서 막 여기로 막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통소리가 빵빵 나더라고. 몇 사람만 탁탁 세워. 그러면 이제 이 군인들은 총을 영 돌리면 죽인 사람은 따로 있고 데려다 세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걔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 막 구릿발로 반죽게 그냥 세워. 그러면 3, 4분 간격으로 설곡설곡 하면 쏘곡쏘곡 한 거야. 약 60년이 지난 2007년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 서북쪽 지역에 대한 발굴 결과 안매장된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옛 정뚜르 비행장. 제주국제공항 서북쪽 지역에서만 유해 123구와 유류품 659점이 발굴됐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서귀포와 모슬포 경찰서에 끌려간 예비 검속자 40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그립던 이제 아버지 시신이 앞에 있는데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서 가까운 데 갈수록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평소에 곱던 우리 아버지가 60년 만에 이런 유골이 돼서. 그런데 제주경찰서 예비검속자 유해는 단 한 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학살된 아버지와 임신한 채로 공항에 안매장된 어머니.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한 아들은 가슴에 부모를 묻습니다. 우리만은 한 사람도 안 나와서 요 몇 년 전에도 다시 2차로 했는데 우리 아직까지 못 찾아서 우린 영원히 못 찾을 것 같아요. 4.3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제주와 서귀포, 성산포와 모슬포 4개 경찰서에 끌려간 예비검속자들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이들을 D부터 A까지 4등급으로 분류했고 D와 C등급은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였던 해병대에 의해 대부분 학살됐습니다. 죄를 만들면 무조건 그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이 사람 죽여놓고 이 사람 어디 갖다 줬다 해서 이제 죽였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나마 성산포 경찰서는 문영순 서장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30일 군의 총살 지시에 문 서장은 부당함으로 따르지 않겠다며 70여 명을 석방시켰습니다. 90살이 넘은 노인은 문 서장에 대한 고마움을 70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 목숨까지 던지면서 우리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문 서장의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경찰청에 흉상이 세워졌지만 유족이 없는 그의 묘는 평안도민 공동묘역 한 귀퉁이에 있습니다. 왜 그런 분을 조금 발굴해서 훌륭하게 모셔야 제2, 제3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관이 뭡니까? 요즘 국가관이 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나라 사랑 국가관님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252명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예비검속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역사 기록을 정정해 미래 교훈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일부를 제외하곤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왜 확살됐는지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무고한 양민이 조사도 재판도 없이 학살됐다는 것. 가해 집단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엄사령부였던 당시 해병대 사령부가 전체적으로 예비검속에 가해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해 주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역사회 안에서라도 좀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떨까? 엄혹한 시기, 끈질기게 진실을 쫓았던 이도영 박사를 기억하며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는 예비 검속자들의 손을 놓아선 안 된다는 다짐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한편으로 부끄럽고 또 이런 분이 이렇게 진실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4.3의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이런 배보상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그 활주 밑에 진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유해를 언젠가는 발굴하는 그런 근거 자료라도 우리가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은 지금 묻혀있는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공유하는 일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최우선 과제일지 모릅니다.